예, 이번 사건은 2005년 7월 21일 날 선고된 2002-1178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관습법의 요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종중 구성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이 종중의 성원임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소를 제기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런 얘기죠. 어, 어떤 정치인에서 그 임야를 한 3만 평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파트 부지로 매각이 되면서 그 대금을 한 35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350억. 350억을 받았는데 이제 이 350억을 어떻게 했냐? 거기 보는 것처럼 성인 남성, 그러니까 종중 회원인 성인 남성과 미성년 남성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대략 아마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들에게는 한 3억 원 정도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3억 원 정도. 그런데 성년 여성하고 미성년 여성에게는 그 증여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급했습니다. 증여 형식으로. 뭐 액수가 아주 미미했겠죠. 3억 원에 비한다면은. 그리고 결혼한 출가한 여성에게는 아예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종, 이 문중의 종중 규약을 보게 되면은 본해는 어디 이씨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남성만, 또는 뭐 여성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없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년이 되면은 이 여성도 어떻게 해요? 원고인 여성도 결국 성년이 되면 이 회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자격, 회원 구성원임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결국 뭐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 그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전에는 법적 확신과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소송부터 어떻게 해요? 사건부터 그 외에 전체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소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요건 위에 몇 가지 더 이야기가 됐는데, 그 몇 가지 이야기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된 것이, 네, 이 사건에서 이제 결국 원고하고 피고가 주장한 거죠. 원고의 주장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뭐냐? 첫째, 원고인 여성의 주장은 종중규약 제3조에는 뭐 남성만이 회원이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성만이 종중 회원이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성인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피고에 의해서 종중의 항변은 뭐였냐면은 관습법에 의하면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중계약에서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성인 원고는 종중 자격을, 즉 종중의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다뤄진 것들은 요 6가지 관점이에요. 6가지. 첫째 이야기되는 것이 관습법의 의 및 효력, 그리고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요건. 두 번째, 그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한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네 번째, 공동선조의 선거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느냐. 다섯 번째,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대부분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이전에, 선고 이전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도 소급 적용되느냐. 그다음 여섯 번째,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소급 적용되는지, 이 6가지가 이 대법원의 판결에 지금 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섯 번째, 6번째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째까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첫째로 그리고 관습법의 의미, 이 첫째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해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이 뭐냐? 어떤 관행이 있고, 일단 관습의 의의, 효력에서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두 번째, 그럼 성립한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관습법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라고 하는 거죠. 관습법이 성립했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관습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가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이 종류의 관습법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 선제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이 판례에서 주된 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라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관습법의 의의 및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즉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전 판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습법이 성립하게 된 크게 두 가지게 관행이 사회에 계속된 그리고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이 얘기는 법규범으로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에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게,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 법적 규범으로, 물론 여기서 이제 관습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관습법이 된다. 관습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판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또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헌법을 최상위 법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 법적 규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결국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된, 반복된 관행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그 계속된, 반복된 관행에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세 번째, 관습법도 하나의 법 규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관습법도 결국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 법질서에 비춰서 어떤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결국 관습법이 성립해서 사람들이 법규범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은 이렇게 이건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판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히 간단하게 이 판례 요건만 얘기해도 될 텐데 이 요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판례를 쭉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그런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 법적 확신, 그리고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지만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될 수 있다. 그래서 관습법이 관습법으로서, 즉 관습법이 법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되는 관습이 뭐예요? 지금 문제되는 관습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종중의 구성원은 누가 된다? 성년 남자가 된다, 남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년 남성이다. 이게 뭐예요? 종전의 관습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습법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관습법인데 이 규범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에서 과연 이제 그 과거에는 이런 관습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일단은 관행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관습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관행은 존재하는데 이게 그다음부터 그다음 요건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법적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 사람들의 법적 확신, 즉 뭐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성이라고 하는 이런 법적 확신은 어떻게 해요? 구속력을 갖지 않게 이와 같은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졌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와 관련해 갖고 이런 관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고 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됐던 것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이와 같은 요건이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요건이 이제 사회 현상이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법 질서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전에 있던 관습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그러면 종전엔 성년 남자로 구성되는 종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 즉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성이다. 이런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성년 남성으로만 종중 구성원을 하는 것은 뭐가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법질서, 전체 법질서,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어떻게 됐다? 이제는 이러한 관습법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효력을 잃게 됐으니, 즉 이와 같은 관습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즉 잃게 되는 원인은 뭐냐? 법적 확신이 없고 또 법질서에 위반되면 정당성, 합리성이 없으면은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관습법은 어떻게 되냐? 즉 남자로 구성이 되는 종중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자격이 성년 남성이라는 이런 관습법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 지금 여기서 뭐 법적 확신이나 인식이 틀려졌다,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당성 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뭐 법이 아니라도 많이 사회가 바뀌었다라고는 다 아실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지금은 뭐 과거에는 뭐 무슨 3남 3녀 몇남 몇녀 아들 딸이 몇이다 이런 얘기 참 많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에 둘 셋이라고 하는 거의 많은 집이 어떻게 아이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다. 그럼 하나면은 이게 아이가 하나다. 이거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즉 남성인지 여자인지 여성인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까 중요하지 않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개념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이 이런 개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딸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 가문은 집안은 남자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약화됐다. 흔들렸다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헌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죠.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생활을 보장을 합니다. 남녀 평등, 개인의 존엄,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가족 생활을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어떻게 남녀 차별이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또 뭐가 있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철폐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남성년 남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결과 어떻게 헌법 법질서에도, 즉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이 관습법의 효력은 없다. 즉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한다는 이런 관습법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은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 지금 이제 관습법이 성년 남자를 종중 구성원을 하는 관습법이 있었다. 근데 이와 같은 관습이 법적 효력을, 즉 법으로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경우는 그와 같은 관습법, 성립한 관습법도 사회가 변해서 또 어떻게 해요? 법적 확신이 약화돼서 또 그 전체 법질서에 위반된다라면은 그 관습법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년 남성을 갖다 종중 구성원을 하는 이런 관습법의 효력은 그에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지, 쟁점이 되는 것이, 그럼 여성이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쭉 나열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되는 것이 공동 선조의 선거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지금 남녀 구별 없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남성만이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질서, 법 질서에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러면 여성도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되는지, 이것이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 원고가 청구한 게 그 구성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 종중 구성원의 자격 확인을, 종중 구성원의 자격 확인의소를 구한 겁니다. 자격 확인을.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여성도 과연 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중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 시조를 그러니까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성도 남녀 구별 없이 누구든 성년이 되면은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종중규약 3조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성년 남성.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왜 느닷없이 여성도 여기 당연히 구성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자, 그럼 여기서 찾아갈 게 뭐예요? 관습법, 종중 구성원이 성년 남녀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규범은 없겠죠. 규범은. 그러니까 법이 어떤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은 1차적으로 어떻게 성문법규가 되겠죠. 관습법,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재정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법률이 없으면 2차적으로 관습법에 의한다. 근데 지금 이제 관습법이 어떻게 됐어요? 관습법이 효력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왜? 지금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 이 자격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그 관습법이 없어, 법이 없어라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니까 뭘로?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되는 것이 그럼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리에 사물의 이치에 따져 보니까 결국 성년의 구별 없이 남녀 모두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근거는 뭐예요? 근거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근거는 조리다라고 하는 조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종중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체죠. 종중이라고 하는 건 단체입니다. 결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 여부, 가입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년이 되면은 남녀 구별 없이 어떻게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응?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단체, 어떤 사적 자치단체에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거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포괄되는 자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누구든지 구성원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런 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이 남녀를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종중에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리가 그것이 근거 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조리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남녀 의사 그 구성원의 신념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성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런 조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연인과 뭐 법인 모두 어떻게 결사의 자유가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이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결국 조직 강제 금지다. 가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제 가입도 자동적 가입도 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라면은 이건 성년이 되면 남녀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은 어떻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이 결사의 자유라고 또 하나 뭐냐면 성년이면 당연히 뭐가 된다? 구성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남성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남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이것도 웃기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성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남성도 문제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여태까지 그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없을 때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이 또 그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느냐, 의사를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것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충 의견이 반대 의견은 좀 달리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다수 의견은 어찌됐든 이 얘기입니다.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라든지 제사 또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종족 집단에 대해서 종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은 그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아까 결사의 자유니 또 가해 의사 같은 거 또 이런 조리가 과연 있느냐, 조리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좀 반대의 견해가 있지만은 일단 다수의 의견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종중 구성원은 정리를 하자면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자가 그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관습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관습법이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법적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법적 확신도 약화됐고 전체 법질서에도 이런 것을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그와 같은 관습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종중 구성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는 즉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조리를 근거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러면 그 다음 5번째, 6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5번째 얘기는, 이 얘기는 4번째 얘기는 앞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글을 옮겨놓은 것이니까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부분의 변경된 견해가 뭐였죠? 종래에는 성년 남성이 종중 구성원이었지만 이제는 종중의 구성원이었지만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면은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효력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판결에 이 대법원의 견해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견해를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뒤집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번복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이 정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새로이 정립되는 종중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에 있다가 소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과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 청구에 한해서 변경된 견해가 소급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와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입장을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서 아무런 충격이 없다라면 과거에도 소급 적용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대법원 판례 성년 남성을 그 종중의 구성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습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법률 관계를 다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한해서만 변경된 견해가 소급해서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 판결문은 그 분량이 꽤 됩니다. 이제라 한 16페이지, 17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간 될 때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굳이 그 종중 판례에 관한, 종중에 관한 이 대법원의 입장이 쭉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아마 종중에 관한 판례에서 또 이 얘기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과 가장 달라진 거는 이제 어떻게 땅이 임야 3만 평이 매도가 되면서 아파트 부지로 매도가 되면서 그 대금을 갖다 350억을 받았고 그 350억을 남자들만 나눠 즉 구성원인 남성 종중원들만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상 숭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자들끼리 가서 하든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그러니까 전혀라기보다는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재산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거죠. 보다 금전적인 적극적인 이해관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중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여성들이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관여를 안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도시 개발이 되면서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권의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 종중 구성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는 그러한 모습의 사회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헌법의 이념,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와 같은 또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헌법상의 이념을 따진다라고 하게 비춰보더라도 결국 남녀의 구별 없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 구성원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찬성 일단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고민할 건 있어요. 가입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같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은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즉 대법원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과 그 관습법이 성립하는 요건, 또 성립한 관습법이 효력을 잃게 되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